안녕하세요. 세일즈 차트의 모도입니다. 오전에 종목들이 이렇게 위침을 달고 무너지는 애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지수가 한 1점 몇 프로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 오후에 왕창 무너지네요. 예. 오전에 지수랑 왜 역행해서 가나 원밸런스를 거꾸로 가나 그랬더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길래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볼 거는 봐야죠. 무너졌어도 가는 놈은 가거든요. 등락상에 보면은 대봉 LS가 뿌리가 없이 그냥 위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아마 종가상이죠. 예, 갑자기 뭔가 슈팅을 하면서 상까지 들어갔다가 상 간 거를 물량을 한번 받고 또 받고 상승한 거에 여기서부터 상승한 거에 반 정도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을 딱 찍더니 여기서 이제 뭐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횡보를 하면 횡보를 하는 건데 올라가서 종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무너질 확률이 커요. 종가상이기 때문에 매물 잔여 물량도 16만 1000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여기를 뚫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 뿌리가 없는 게 마음에는 걸리는데 요게 요번 시즌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무너질지 아니면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 요 시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일 이제 보고 결정하는 건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뭔가 매물대가 많은 이곳을 돌파를 하고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마 여기도 매물이 많아서 여기도 매물이 많고 여기도 많고 저 뒤에도 많고 뭐 엄청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틱 갔다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내일 보고 결정하시고 저는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LS 네트워크스 어저께 상 들어갔고요. 상 들어갔는데 어제는 뭐 LS가 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대장을 바꿨죠. 여하튼 뭐 얘도 이제 보니까 강상이에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올라갔으니까 강상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간 애들도 있습니다. 어제 해외는 뭐 크게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보니까 뭐 그냥 4일 정도 이게 갭에서 무너지는 거? 갭에서 무너졌네요. 나스닥은 갭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 1, 2, 3일 하더니 보통 3음봉, 2양봉 아니 또는 3양봉 뭐 2양봉, 2음봉 이런 식으로 보통 아니면 이게 크면은 두 번이지만 작으면은 뭐 한 번에도 내려오고요. 또 반대로 작게 내려오면 한 번에 올라가지만 크게 내려가면 뭐 두 번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네 번 정도 음봉이 4개 나오더니 양봉으로 영망치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는 지 나름대로 지지를 하는 모양이 한데 이 봉 하나 가지고 뭔가 따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내일 보고 어디를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는 듯한 모양이긴 한데 그저 음봉 양봉 하나 영망치 나왔다고 해서 아싸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가겠구나 뭐 이거는 좀 오바고요.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20선을 그냥 대놓고 깰 수도 있어요. 나스닥은 일단 현재까지는 나름 좋아요. 조정하고 나서 이쯤에서 상승하고 나서 반 정도 여기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반 여기서 이제 뭐 영망치가 나왔으니까 추후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건 내일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에 종목들이 답답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계속 제가 심지어 우리 공주님한테도 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한 1.73 2%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수가 2% 가까이 올라가는데 야 이상하게 종목들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야 그냥 뭐 장중 한때 한 5% 가까이도 무너졌네요. 5%가 아니라 6% 가까이 무너졌네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했는데 야 쌍바닥을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짚은 것 같긴 한데 내일 또 추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20선 이렇게 오면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일 보고 이제 하시는 거지만 여하튼 코스닥은
왕창 무너졌다.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요 정도만 무너졌으면은 한 2% 가까이만 무너졌으면 조정을 하루 만에 했네요 이럴 텐데 이거는 그냥 무너진 거죠. 말 그대로 왕창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다 하더니 이게 갭에서 무너진 0.60 갭에서 무너졌네요. 이게 이런 고점에서 오늘은 또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갔죠. 고점에 있는 애들이 갔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갭에서 무너지면요. 이게 한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지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져요.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번에 얘기한 식으로 여기 120선 뭐 20선과 120선 이렇게 있는데 이 20선에서 지지를 할런지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할런지 보통 이렇게 지지를 할런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음봉이 있구나. 이렇게 무너질지 아니면 갭에서 이렇게 무너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120선까지 이제 내려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20선을 지금 음봉 지지를 한 것 같지만 이 고점에서 갭에서 무너졌다는 게 이슈가 더 큰 거예요. 여기 20선을 지지하고 아래 꼬리로 틱 찍었다는 이평선을 이렇게 아래 꼬리로 찝었다는 이 이슈보다 고점에서 갭에서 무너졌다는 그것도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확 무너졌다는 이 이슈가 사실은 더 커요. 근데 증권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증권입니다. 여기서 여기면 요 가운데에서 좀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졌으니까 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무너졌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또 인지상정이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오늘 판단할 게 아니라 내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종목들도 제가 얘기했죠. 계단식으로 저렇게 올라가면은 남은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대략 뭐 올라도 가고 내려도 조정도 했다가 횡보도 하고 물량도 한번 받고 내려오고 구라도 한번 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고점까지 한번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정고점까지 한번 갔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돌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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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수상으로 나온 겁니다. 종목과 지수는 사실 달라요. 예, 다른데 여하튼 원리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일단 뭐 LS 얘도 날아가긴 했는데 제가 어저께 60%얘 말고 이제 대장이 어저께 따라렸죠. 그냥 LS인가 그랬죠. 대장이 여하튼 얘도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매물대가 여기 조금 뭐 많지는 않아도 하여튼 여기 좀 있고요. 여기 조금 있어요. 근데 뭐 뚫지 못할 만큼의 매물대라고 하기에는 내일 한 4%. 근데 이게 강상이라 내일은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중간에가 한 여기 7%? 근데 상이 강하죠. 오늘 상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7% 정도가 마지노선이면 내일 7% 이상 갭 떴다가 반쯤 올라갔다가 한 15% 정도에서 무너지든가 이렇게 침을 달고 무너지든가 아니면 아마 올라갈라 치면 얘가 점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고 베스트는 점상이죠. 예, 점상인데 여기 공간 53% 내일도 따지면 23%죠. 23, 4% 공간이 있는데 그냥 점 이렇게 상을 가든가 아니면은 한 요 정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될 거예요. 한 7, 8% 갭을 떠서 여길 딛고 올라가다가 무너지든가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상을 가든가 아니면 더 큰 수익률을 내고 내려가든가 그건 내일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오늘은 하여튼 강상으로 들어갔다는 거 내일 갭이 많이 뜰 확률이 크게 있는 거 보면은 공간도 여기 정도 있고요. 또 보통
여기까지 돈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근데 하루 또 이렇게 쉬었다가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거나 무조건 무너진다는 그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증권은 제가 방송 초창기에 얘기를 했는데 예측을 해서 자기가 대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예단을 하고 예정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차트나 호가나 차트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막 돈을 내지르거나 그냥 지레 겁먹어서 매도를 막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장에 자꾸 시드를 줄이려고 했던 것도 오늘처럼 장이 뜬금포로 무너지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 시드를 자꾸 줄이셔라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그것보다는 매수나 매도를 할 때 뭔가 이 불안감이 이렇게 엄습을 하면요. 얘기했죠. 이만큼 먹을 거 요만큼 먹고요. 이만큼에서 마이너스 할 거 이만큼까지 망설이다가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어야 되는데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을 때 많이 잃으면 얘기했죠. 이 수익률이 조금 먹고 많이 잃고 조금 잃고 많이 잃고 조금 잃고 많이 잃고 그러면 이거 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거나 1000억이 있어도 이거 까먹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반대로 먹을 때 원래 주는 거 다 먹고 잃을 때 미리가 아니라 빠른 손절로 인해서 적게 잃고 먹을 때 많이 끝까지 다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기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에 3분의 2 정도라도 먹고 잃을 때 조금 잃고 이러면은 실현손익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먹을 때 쫄아서 조금 먹고 잃을 때 망설여서 많이 잃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1000억이 아니라 뭐 1조라도 금방 사라지지 않겠어요, 돈이? 그죠? 그래서 쫄지 말라고 제가 자꾸 시드를 줄여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마음의 데미지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평소에 500만원, 1000만원 잃던 사람이 3천, 4천을 잃어버리면 이게 마음의 데미지가 생겨요. 그럼 그게 흉터가 됩니다. 이 상, 몸의 상처는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 이게 아물었다는 증거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게 흉터가 생기면요. 마음속에 계속 존재를 해요.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 빛나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마음에 흉터가 생기면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럼 여기 가다가 매도 해버려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마음의 흉터 때문에 매도 해버려요. 그럼 거꾸로 마음의 흉터가 있는 사람이 이만큼 내려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하락을 할 거라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요쯤에서 요만큼 잃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못 합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겠지. 더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겠지. 더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겠지. 계속 여운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흉터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심리학에서도 이걸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고 외상 뭐 스트레스라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드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매수 매도 해갖고 돈 먹는 거 아까워. 아니 내 돈도 아닌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내 돈도 아닌데. 주포 세력 시도들은 얼마든지 따 드셔도 좋습니다. 섹터별로 몇 종목만 볼게요. 오늘 뭐 간 것도 별로 없어요. 포스트 인코네셔널이 포스코 진짜 좋죠 요새. 이제 뭐 마감을 하는 것 같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침을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아 요번 시즌 마감이다. 다음날 침의 절반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고점 굉장히 고점에서 이렇게 침이 나오는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면 아 얘는 다 갔다. 근데 음봉이면 단기간 시즌 마무리고요. 양봉이면은 단기간으로 마무리는 되지만 추후에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한 번 더 찬스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음봉에서도 가끔 미친 척하고 이렇게 음봉된 것도 미친 척하고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포스코 패밀리가 뭔가 일단
고점을 한번 만드는 것 같긴 해요. 포스코 DX는 이제 음봉으로 끝났고요. 예.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 똑같고요. 철강주가 포스코 엠텍이 대장이었고 건설주가 뭐 별거 없네요. 로봇주 중에서는 티브로틱스가 그냥 매 이렇게 이게 따라라라 이렇게 올라가면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얘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나름 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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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얘랑은 경우가 달라요. 얘랑은 경우가 다른데 여하튼 이런 애들도 끝내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기 아마 여기나 여기서 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는 없을 거고요. 여기 지하실이니까 여기서도 없을 거고요. 여기서 지지하는 모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나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가 좀 늦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뒷북 치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아니면 여기 뭐 이게 상가는 날 같은데 상가는 날 여기서 그냥 안 팔고 계속 들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기서 여하튼 그분들은 이제 스탑로스를 계속 큰 상승을 하면 여기다 걸고 또 큰 상승을 하면 여기다 걸고 이런 식으로 스탑로스를 걸고 가면서 왜냐면 눈으로 보기에 분봉상으로 확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이거 보고 매도는 못해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눈으로 못 보다가도 확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제 매도가 시장가로 꼭 시장가로 하셔야 됩니다. 호가로 해놓으면 안 돼요. 시장가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가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시장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VI 걸려서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시장가로 하셔야 됩니다. 뭐 여하튼 로봇주 중에서는 티로보틱스가 그래도 한 8% 같고요. 에너지주 중에서 뭐가 박살났네요. AR 리소스가 뭔가 발주등판을 잘 만들고 물량 한번 딱 받고 밑에 것도 물량 한번 받고 잘 갈 것처럼 해서 요쯤에서 한번 올라갈 만한데 무너졌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건 끝난 겁니다. 화학주 중에서도 SKC가 일단 발주등판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122로 확실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122에서 확실히 지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 다 이래요. 제가 그 지수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거고 장이 무너질 때 보통 식료품 사료, 조림 비료 이런 데들 가는데 오늘 그런 것도 없어요. 위니아가 지하에서 그냥 저러다 말았고요.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까나리아 바이오가 무너졌네요. 현대사료인데 얘는 이름 바꾸고 나서 뭐 겁나 해가지고 근데 또 언뜻 보면 여기 물량을 중간에서 한번 받고 위에서 한번 받고 또 받고 내려와서 이게 한 여기와 여기에 이쯤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혹시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우씨 이렇게 돌파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대략 반 이하죠. 이 라인도 여기가 반인데 이 반 이하로 잡았는데도 내려와 있죠.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또 이러다가 여러 번 이렇게 물량 받고 뭐쌩 지랄하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큰 그림이네.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근데 아마 기간이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식으로 되려면 더 이상 안 가는데 꽤 될 겁니다. 기간이 꽤 될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낼 얘기가 아니죠. 저런 건 나중에 보시고요. 조림 비료 제지 중에서 대봉 LS가 상을 갔습니다. 상을 갔는데 아까 봤듯이 종가상이죠. 그냥 바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매물대 공간으로 보면 여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죠? 3, 4%뿐이 안 되죠. 3, 4% 갭을 뜨고 올라가면은 뭐 위에서 뭐 어떻게 뭐 침해 절반이라도 여기와 여기에 침해 절반 여기라도 12,569원인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위험하니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머지 뭐 까네르바이오는 막 무너졌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티로보틱스, 전기차 중에서는 롯데에너지 뭐야 이거?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볼 것도 없죠. 전기차 중에서도 3기, 3기도 지하에 있고요.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3가 EV, 3기 EV가 신기주네. 뭔가 확 올라왔는데 시간 나니까 아직 안 나왔겠지만 전저점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갔을까요? 전저점까지는 갔는데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1차 2차를 다 갔네요. 상을 갈 만도 했는데 희한하게도 상은 안 갔어요. 그죠? 갈라치면 갈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안 간 것 같고요. 왜냐면 한번 쉬었다 가든 바로 가든 더 가고 싶어서 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가고 싶어서 아마 상을 안 간 것 같습니다. 얘기했죠. 원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삼상을 가든 이 상을 간다는 의미는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이미지스가 얘는 얘는 뭐 이제 차트를 뭐 좋게 만들어 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요때 한번 보시죠. 요때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2주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할 때 한번 로스선 걸어 놓고 올라가는 거 한번 먹으려면 여기나 안전빵으로 치매 절반까지 요거 한번 해볼 만하네요. 무너지면은 1, 2% 가면 가면 좀 많이 먹죠. 가면은 한 37%, 45%까지 먹을 게 많죠. 이런 건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거래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평소 거래량이 한 그래도 한 뭐야 5만? 13만? 거래량이 적네요. 아쉽네요. 그냥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 뭐 그냥 한 돈백 한 200, 소량으로 한 200, 200에서 한 500 정도 잡는 거는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이제 큰 돈으로는 저거 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방금 봤던 거 3기 EV가 신규죠. 상을 받고요. 아니 상이 아니라 대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났어요. 반도체 중에서는 이미지스, 그다음 나무가가 지하에서 좀 올라오는데 말았고, 반도체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하, PS 뭐야 PSK 홀딩스 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저 홀딩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추 탑합 보이죠? 좀 쉬었다가 가겠네요. 이제 신고가로 올라왔네요. 나름 지 종목 나름의 신고가로 일단 올라왔는데 몇 프로까지 간 거야? 고가 17%. 신고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울 때 됐죠? 신고가는 15에서 18%. 오늘 17%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15에서 18%를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매도를 했을까요? 15에서 18%.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 15% 넘을 때 1차 매도, 3분의 2 매도, 여기서 나머지 다 매도. 그죠? 돌파했으니까. 그죠? 그때 매도 안 하면 이 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한가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0, 하한가가 아니구나. 어? 하한가는 아니네. 하한가가 아니라 VI가 걸렸나 보다. 여기서 17%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그죠? 쫙 내려오면서 VI가 걸렸네. VI가 걸리면서 이제 이거 다시 반등을 했나 본데, 한때는 VI보다 여기보다 더 내려갔죠? 네,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버릴 때서 아는 데까지만 먹어라 소리가 이런 데서 나와. 그리고 절대 여기까지 안 가죠. 그 이후로, 여기까지 안 가죠. 계속, 여기네. 그 찬스 한번 주고 나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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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절대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죠? 보면. 근데 가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상하게 또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럭키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은. 증권을 도박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스크가 큰 거는 좀 웬만하면 피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TFE가, 반도체에서는 TFE가, 뭐 얘도 신규주네. 신규주인데,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19%. 딱 거기가 19%까지 가고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작은 이게 뭐야 정말
오늘 이렇게 고점에서 리스크가 큰 애들, 고점에서 리스크가 큰 애들 위주로 가가지고 오전에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가 아니라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여기 매물대가 있죠. 치매머리, 양봉머리, 치매머리 이렇게 있어요. 보통 한 11% 되니까 22%까지는 가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목표가가 또 20%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22%까지 안 보고 얘가 가기는 22%까지 갔지만 저 같으면 그냥 돌파선이 15% 이상 넘어간다. 그럼 저는 그냥 여기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1차 매도. 이런 건 2차도 보는 게 아니에요. 따질 게 없잖아요. 앞에 따질 게 없어서 이런 건 2차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2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다 무너졌고요. 엔터미디어는 K바이오가 이런 건 볼 것도 없고요. 아시죠? 볼 것도 없죠. 120선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볼 것도 없죠. 이렇게 120이 하락을 하더라도 뭔가 요 밑에서 이렇게 발도던 판을 만들고 있는 놈 같으면 물량도 받고 뭐 아래 구라도 치고 이렇게 이런 놈 같으면 이렇게 발도던 판을 만든 놈 같으면 뭐 볼 게 있는데 이런 애들은 볼 게 없어요.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AID스 무너졌고 메타버스 중에서도 배너 TNR 지하실이니까 이거 볼 거 없고요. 또 메타버스 NFT는 얘는 이제 발도던 판을 그냥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크게 상승한 게 앞전에 있으니까 한동안은 햇빛이 아이고 한동안은 햇빛이 들어올 일이 없을 거예요. 한 이 정도 돼야 이제 뭔가 영어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늘진 곳은 계속 크게 상승을 못 할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휴대폰 통신이 꼭 한두 종목씩 크게 가는 게 있었죠. 요 근래 코스9이 오늘 뭐 크게는 안 갔고요. 양봉 머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안 갔고요. 1차, 2차인데 2차까지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가 또 통신주에 들어가 있네요. 나무가가 통신주에 들어가 있는데 120 아래 지하니까 볼 게 없고요. 바이오 중에서 PCL이 상 가까이 갔다가 그죠? 한 상한가 가까이 29.87 상가 가까이 갔다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하실 밑에니까 볼 게 없고요. 120 밑에니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스가 상한가는 아니지만 한 28% 갔네요. 크게 상승했네요. 크게 상승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전날 음봉이 나와서 좀 뭐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음봉 영망치 정도 되면은 괜찮죠. 그리고 이 자리가 자세히 보시면 120선이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선이 위에 있고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영망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갭떠서 올라가는 이 자리가 사실은 소장 자리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20선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20선이 밑에 있는 경우도 사실은 이게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돼서 아니면 이렇게 돼서 20선을 딱 지지를 한 상태에서 살짝 갭을 뜨든 아무리 마이너스는 이제 상을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쨌거나 갭을 떠서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한다. 이게 이제 소장 자리인데 지금 얘가 소장 자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한 건데 이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나마 여기 발전판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뭐 노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지금 이 차트 모양 봐서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다가 지금 올라간 거라 그나마 이게 출팔이겠네. 갭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요게 요날 갭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장 자리 치고는 그렇게 포지션이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뭐 오늘이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됐다가 내일 갭떠서 올라가면 이때는 뭐 120 돌파 겸 소장자리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라 이때는 할만한데 오늘은 조금 뭐가 일러 보여요. 오늘은 좀 뭐가 불안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대기에 조금 껄끄러운 자리예요. 바이오 그렇고요. 라파스 그렇고 잠깐 라파스가 두 개 같은데 두 개네요. 하나 없애야겠네요. 라파스가 두 개네요. 뭐 페이지가 3개인데 라파스가 2개 다 들어가 있네요. 화장품 중에서 대봉을 했습니다. 얘가 뭐 화장품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봤고요. 이 대장이 화장품 2대장이 라파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관계없고 핀테크도 관계없고 포스코 DX가 아까 공중에서 음봉이지만 이게 양봉이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양봉이니까 포스코 패밀리가
전 양봉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핀 히스토리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 고점에서 시즌 마감을 한 것 같지만 내일 침해 절반을 갈 수도 있고요. 요 침해 이렇게 절반을 갈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먹을 건 적고 잃을 건 많습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관계 없습니다. 중국주도 컬러레이가 그냥 인사치레만 했고요. 일자리 중에서도 뭐 다 안 갔어요. 큐캐피탈은 그나마 무너졌고요. 항공여행주는 볼 것 없이 무너졌고요. 하이지항공 좀 올라갔고 진에어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뭐 장이 이렇게 일단 오늘은 이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에요. 근데 이게 지수도요. 잠깐 이제 워낙 오늘 방송이 짧으니까 지수를 조금만 더 보고 얘기하자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아이고 비 잠깐 안 올 때 이렇게 운동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여하튼 보시자면 야 왜 안 와? 오 느려져 갖고 느린 거 봐. 오메 야 그때 너무 느린가 이거? 네, 잠깐만 보자면 아니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단기간의 상황으로서는 여기서 여기 중간을 여기 깬 거 맞아요. 깬 거는 맞는데 어쨌거나 인정하기 싫어도 깨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이 그러니까 이제 굿즈를 이렇게 작게 볼 땐, 굿즈를 작게 볼 때는 여기서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반이 여기인데 이걸 깼다고 보지만 그렇게 굿즈를 작게 볼 때는 그렇지만요. 크게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대략 한 여기까지 되죠. 반 여기 정도. 이렇게 보면 얘가 하락을 해봤자 좀 높게 잡았네. 가운데 거를. 요 정도라고 말고 이 정도. 이렇게 보면요. 얘가 120을 깰 확률이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연속 상승으로 이어지면 금방 올라가겠지만 능기적거리면서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면요 120을 깨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개나 소나 다 이제 매수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지들 생각에 여기까지 매수 타이밍을 줘버리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후 마지노선까지 내려오면은 개인 뭐 외국인 젊은 놈 나이 먹은 사람 애들 뭐 여자 뭐 종교인 뭐 정치는 모르겠고 기업인 뭐 졸부 막 다 김씨 박씨 뭐 그냥 최씨 막 다 들어와요 여기.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밑에 와르르 떨어지라고 개미들 떨어지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이게 발도동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일부러 얘네가 여기까지 솔직하게 와줘서 개미들 붙으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위험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요. 이 큰 구찌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큰 구찌로 보면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내려올 거라고 보면요. 그러면 아마 여기 정도 내려와 봤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할만하죠.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는 할만하죠. 이게 무서운 거지. 뭐 여기는 그래도 할만하죠. 예. 왜 물리더라도 어쨌거나 여기서 물리더라도 반 여기와 여기에 이거 안 거죠. 여기와 여기에 반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면요. 여기서 물려도 반은 올라간다고 보니까 여기서 잡아도 그러니까 매수는 아직 할 만한 타이밍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증권을 막 뭐 3, 40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장이 무너질 때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하락장에서는 스윙이 됐건 단타가 됐건 어느 한 종목을 먹은 경우는 있지만 실현손익을 크게 자기가 평균 월 한 30% 정도 해내는 사람인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이 하락장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하락장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경우에 잠깐 HTS를 보지 마시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작이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바로 해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또 해제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 또 무너지고 지지하는 척 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아 이거 이러려고 하나보다 하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안 하시면요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뭐 월 30이나 한 15% 정도를 했던 사람이다. 이게 상관이 없어져요. 안 하면 되니까. 이번 달 그냥 휴가, 이왕 7월달, 8월달이니까 나 휴가 갔다 올게요 하고 안 했다고 치면 되니까 보통 그리고 주포 세력 애들도 이때 휴가를 많이 갑니다. 7, 8월에. 막 어디 외국 물 좋은데 이런 데 많이 가요. 비행기 좀만 타고 가도 이렇게 뭐 돈지랄하기 좋은데 이런 데 많이 가요. 예. 걔네 지들도 노력했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휴가를 많이 갑니다. 장기간. 초반에 한 7월 15일부터 한 파스 가고요. 8월까지. 또 8월에서 8월 15일까지 또 2파스 갑니다. 되게 이제 크게 2파스고 한 3파스 될 거예요. 7월 초부터 가는 놈. 근데 되게 보면 얘네들이 좀 휴가가 늦더라고요. 되게 뭐. 이게 주포가 빠져 있는 거를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7월 중순에서 7월 15일에서 8월 10일이나 15일까지 쭉 세력이 빠져 있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이 변동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쳐지는 게 많아요. 결국은 세력 애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건드리질 않아요. 차트를. 돈질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냥 실제 휴가를 갔다 오셔도 좋고요. 또 실제 휴가를 가셨다고 하면은 또 MTS로 자꾸 핸드폰으로 차트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푹 쉬시다가 눈도 좀 쉬고 머리도 좀 쉬고 그렇게 쉬시다가 오셔서 8월에서 8월 말에서 이제 9월에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짧게 방송을 하려고 짧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짧죠? 37분이니까 짧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시드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 시드를 줄인 대신에 과감하게 하십시오. 근데 오늘처럼 장이 초반부터 야 이거 뭐 이래 이런 생각 드시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